세미나를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스카드 부대표 전성원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이 더운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세미나는 500분 넘게 신청해 주셨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300분 내지 400분의 원장님들이 동시에 이렇게 접속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그 강의를 해주실 분은 경기도 화성의 이지영어 공부방을 운영 중이신 이지영 원장님이십니다. 예, 우리 이지영 원장님은 이제 티솔 과정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외국계 회사에서 한 15년 정도 계셨어요. 네, 그 교육 담당으로 15년 정도 계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학원에서 또 강의를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뜻한 바가 있으셔서 공부방을 지금 6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어학이나 실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까지 그 경력도 많으시고 노하우가 되게 풍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지영 원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능률복화와 클래스카드를 활용한 어휘 티칭 팁을 강의하게 된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부대표님께서 굉장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홍콩쌤이죠. 혼자서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6년 차예요. 제가 처음에 영어 공부방을 시작하게 될 때는 그냥 영어만 좀 잘하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그냥 책상 하나 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무식하면 용감한 거였던고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정말 할 일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먼저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경력이 기시고 쟁쟁하신 원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전국 어디인가에서 저처럼 혼자 영어 공부방이나 교습서 혹은 과외 선생님을 하면서 그런 분들은 혹시 저희 이야기를 좀 듣고 싶지 않을까? 저의 작은 이야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하루 일정인데요. 되게 비슷하실 거예요. 오전에 수업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등원하면 숙제 검사를 막 하죠. 그런 다음에 본 수업을 하고 돌아가고 나서는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방 처음에는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 한 5년차, 6년차 접어들면서 좀 고민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지금 경쟁력이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왜냐면 혼자 하니까. 그러니까 팀원들이랑 같이 막 회의하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결정을 제가 혼자 해야 되고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이런 매너리즘에 좀 빠지기도 하고요.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나도 좀 다른 것들과 저와 같이 하신 분들과 좀 조인도 하고 싶고 시스템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나만의 경쟁력을 갖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제가 왜 시스템을 갖고 싶었냐면요. 저는 그 공부방의 아이들을 주 3회 만나죠. 월, 수, 금, 초등은 월, 수, 금 만나고요. 중등은 화, 목 이렇게 주 2회를 만나는데 그렇게 해서 3시간, 뭐 5시간 저랑 공부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제가 원하는 만큼의 영어 실력을 쌓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저 혼자 앉아서 막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은 뭐 알아들은 것 같지만 그게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그냥 제 앞에서만 공부가 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원했던 거는 나랑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뇌공습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시스템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은 열심히 하지만 집에 가서 아이들이 계속 공부 습관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잡으려면 저에게 필요했던 시스템은 아이들이 제가 과제를 주고 습관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과제 확인이 좀 쉬워야 됐어요. 왜냐면 제 앞에서 숙제한 게 아니라 월수금 화목이 왔는데 그 과제를 제가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빨리 과제를 확인할 수가 있는가? 그 과정을 아이들이 공유하고 피드백을 바로 줄 수 있는가? 또 부모님들에게도 어머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 애가 학원 가서 공부를 잘 하고 오는가? 잘 따라가는가? 두 번째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잘 관리해 주시는가? 관심이 있는가? 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어머님들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막 성적표를 만들고 뭐 성취도를 보내드리고 하는데 시간을 쓰는 거는
굉장히 업무에 로드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항상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과제를 잘 해오고 있고 이렇게 오늘도 공부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꾸밈 없이 그냥 바로 저는 전송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엄마랑 아이랑 선생님이랑 삼박자가 잘 맞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수업 준비. 제가 수업 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되면 이제 지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북이나 프린터나 단어 등을 바로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정말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는데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가? 이게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들과 대면 수업을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내일은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제가 바로 온라인 수업과 그 대면 수업을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제는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교재만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제가 클래스카드와 능률교재 콜라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정말 신세계. 제가 정말 찾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교재,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한 번에 와 닿아졌기 때문에 이걸로 나는 정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내가 혼자 공부방을 운영하지만 나는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요. 제 이제 날개를 달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커리큘럼 짜고 콘텐츠는 제가 만들지만 사실 저는 처음에는 능률 교재보다는 클래스 카드를 먼저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데 제가 갖고 있는 교재를 다 클래스 카드에 넣으려고 하니까 해보셨죠?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를 맨날 앉아서 복사 붙이기 맨날 하고 있고 이거를 워드로 전환을 해야 되고 맨날 사진 찍어서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 온라인 교재 만드는 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능률에서 딱 거의 좋은 교재들을 다 클래스 카드에다가 콜라보를 해주셨잖아요. 와, 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에부터 능률 교재가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클래스 카드 이게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이제 능률 교재를 제가 이제 관심을 더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게 돼. 이걸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저처럼 혼자 수업을 하시면서 분업화되어 있지 않고 혼자 여러 가지를 다 수행해 나가야 되는 홍콩쌤이 계시다면 같이 들어보세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좀 좋은 방법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공부방 6년차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5년차, 6년차 그때쯤에 약간 그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고 그냥 초등 영어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즐겁게 지치지 않고 영어책 읽으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공부방을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6년 사이에 금방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까지 이제 수업을 같이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처음에 초등학생이 이 정도만 하면 돼라는 거에서 이제 학습 영어를 배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분명히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수능까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제가 초등 과정에 중심을 주더라도 중고등을 대비하지 않고서는 제가 아이들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 중심의 영어이지만 여기서 학습 영어를 좀 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림길에 있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 수업을 커리큘럼을 한번 다 이제 가다듬게 되었고 그때 나는 그냥 어휘부터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영어의 기본은 어휘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영어 수업에 어휘부터 다시 다져가야 되겠어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콜라스틱, 미국의 출판사에서 따온 글인데요. 저는 아이들의 문해력, 미드 리터러시 하는 거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6년 동안 아이들과 지도했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 사이트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을 위한 사이트가 아니라 미국의 그냥 그 원어민들이 보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아이들이 동화책을 많이 읽으면 어휘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데 그거 말고도 다른 점이 있대요. 하이라이트 친 부분 보시면 아이들이 단어를 더 많이 알수록 the more words a child knows 애들이 단어를 더 많이 알면
the more words he will be able to recognize. 아이들이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된대요. When he sees them in print. 그들이 그걸 이제 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책도 되고 지문이 되겠죠. 지문에 봤을 때 내가 아는 단어가 많으면 그걸 더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저는 원서 읽기를 되게 많이 강요하는데 책을 그냥 읽으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주 3회 만나는데 매일 앉혀놓고 읽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물며 미국에서도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애들 단어를 읽히면 알려주면 얘네들 책을 더 잘 알아요라고 이제 출판사에서 써놨고 또 제가 또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이 단어를 소리내서 말할 줄 알면 as children learn to sound out words.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발음하는 걸 알아야지. 그들이 figure out what they mean. 그 단어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느꼈던 건데 아이들이 단어를 그냥 단어장을 주고 그냥 외우는 것과 그 단어를 다 발음까지 한 상태에서 발음도 잘 하는 상태에서 뜻을 외우는 거랑 결과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정말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게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정 원장 영어 좀 잘 가르치나 보다. 성과가 좀 있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 불과 1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 애들한테 단어책만 주고 숙제로 다 외우라고 했어요. 왜? 저는 주 3회고 얘네들이 학습 영어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비 중이잖아요. 6학년이고 그러면 문법도 해야 되고 독해도 해야 되고 언제 제가 애들을 단어까지 하나하나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그냥 초등학생은 중등 단어집 나갔고요. 중등학생은 고등 단어집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번외로 저는 숙제 검사만 하는 거죠. 했니 안 했니 체크만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아이들과 이제 단어 관련해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2바퀴, 3바퀴를 돌았거든요. 단어장을. 근데 초등학생들이 중등 단어 긴 거를 못 읽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숙제니까 외우고 2바퀴, 3바퀴를 돌고 있었던 거예요, 저랑. 근데 이게 지금 화면 보이시면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학생이 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어요. 이거는 정말 아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막 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수업을 했는데 또 남들 하는 대로 이렇게 단어장을 돌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 그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교재로 내 어휘 커리큘럼을 정비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부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단어학습 커리큘럼을 싹 바꿨어요. 바꿨는데 설명드리면 왼쪽에 단어가 된다라는 교재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실제로 본 수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수거는 예비 중이죠. 예비 중 친구들은 말씀드린 대로 단어장 벌써 몇 바퀴 돌고 있기 때문에 수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 수거를 과제로 좀 내주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똘똘한 친구들이 있어요. 안 되는 친구들은 또 기존에 하던 대로 이제 단어장을 먼저 하고 있는데 조금 단어장하고 이런 것들 공부랑 병행되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중3 때부터는 그 예비 고등학교 수업을 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미리 이제 깔아주는 게 어휘를 깔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원책하고 고교 수거를 이번 여름방학에 이제 프로젝트로 이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 단어를 미리 이제 6주 동안 이 책 2권을 떼려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학생들의 동기부여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시면 죄송한데, 여기 네. 지금 주석 누가, 어느 분이 그냥, 네네. 있으신 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주석 좀 지워주시겠어요? 네네. 영어가 아니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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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의 단어가 된다 수업하는 거 하고, 예비 중학생들 수거 프로젝트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단어도 그냥 듣고 소리 내서 읽고 쓰는 거가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거 주석 쪽을 건드리면 화면이 조금 느려지더라고요. 양해해 주세요. 잠깐만요. 자, 근데 저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3학년이면 이 정도, 4학년이 이 정도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아이들을 이제 관찰을 해보면 몸은 3, 4학년인데 유치원 때 배웠던 그런 스타일을 더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 뭐 파닉스 배우고 알파벳 배우고 했잖아요. 근데 단어장을 딱 들어갈 때 단어를 글자를 보고 외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교재 들어가기 전에 그냥 동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음절하고 라임 개념을 알려드리거든요. 제가 그냥 동영상 틀어주는 거를 한번 시연을 해드릴게요. Hi! Okay, everybody. The English language has many words. Like this. So many words. And every word can be split into parts. We call these parts syllables. Syllables! A word could have 1, or 2, or 3, or 4, or even more syllables. Syllables! Could a word have 1,000,000 syllables? No, that is too many syllables. What about 4 syllables? Yes, I already said that. Ha! No more questions. Anyway, a syllable is like a beat. Do you know what a beat is? Drummer! Please play a beat. Thank you. That is a good beat. You can make a beat by clapping your hands. Now get those hands up. 드시고 Let's 같이 한번 practice 해보세요. one beat. Okay, ready? Here we go. Clap. Ha-ha! 예, 이름절. Now let's try it with some words. We start with the easy ones, words with one syllable, and therefore one beat. The first word is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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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id dog. Ha ha! Good girl. Now everybody clap your hands to make one beat when I say the word dog. Okay, ready? Here we go.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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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 Hey! Good job. Next, we'll try a word with two syllables. 저희가 F 요번 단어까지만 같이 해볼게요. Apple. Apple. I said apple! Huh, thank you. The word apple has two syllables and therefore two beats. It's kind of like it's split into two parts, like this. The first part is up, and the second part is pull. Now, everybody, clap your hands and make a beat when I say each part of the word apple. Okay, ready? Here we go.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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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런 식으로 음절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이들 단어 지도하고 문법 지도하고 독해 지도할 때 보면 이렇게 단어를 끊어서 외울 줄 아는 친구들은 문법이나 독해까지도 큰 문제가 없어요. 문장 해석에 문제가 없는데 단어를 끊지 않고 이미지로만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애플도 그냥 외우고요. 뭐 dog, 그러니까 파닉스를 배워도 그걸 그대로 흡수해요. dog, 뭐 pig 이걸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거든요. 음절을 끊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단어가 길어졌을 때 이거를 모든 언어를 다 자기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기억을 갖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단어가 끊어져야 되고 이 단어들이 모여서 그냥 하나의 또 다른 단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단어를 끊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단어 시험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뭐 grandmother 이런 거 되게 길잖아요. 근데 할머니 다 알아야 되는데 grandmother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끊느냐 방법은 되게 많는데요. 저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너는 이거 어떻게 외웠어? 그러면 저는요 그루 끊고요. and 외우고요. mother 이렇게 외웠어요. father랑 또 똑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해주게 유도를 하죠. 잘하는 아이한테. 그래서 제가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그래 맞았어. 이렇게 음절을 끊어서 외우는 거야 라는 거를
계속 알려줘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단어 외우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고 이렇게 문장 해석하는 것도 단어를 자기가 빨리 이해를 해야지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머리가 100이라고 치면 단어를 데코더블 하는데 단어를 보고서 발음까지 하는데 에너지를 막 50, 60%를 쓴다고 하면 그 문장을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단어를 딱 봤어요. 그럼 뜻을 알든 모르든 단어를 빨리 읽을 수 있고 이거 끊어가면서 철자까지 쓸 수 있는 거를 원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나중에 향후에 문장 해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시간을 내서 엄청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얘들아 박수 자 손 준비해서 뒤에 보면 긴 실러블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적응을 시키고 있고요. 보통 아이들이 파닉스를 되게 많이 하고 오는데 파닉스를 해도 그때 통으로 외우기 때문에 그 규칙을 깨우치는 아이도 있고 그냥 흡수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도 가볍게 보여줘요. 같이 보세요. Do these words rhyme? Cat and bat. Goat and girl. 자, 보세요. 저희가 그 소리가 같다라는 건 되게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저학년들은 goat하고 girl이 라임이 같은지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소리가 같아도 끝소리가 다르면 라임이 다른 거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Hook and book. Fan and car.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장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단어와 소리, 뭐 철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Do these words rhyme?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처음 단어장을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단어가 된다라는 그 단어장을 사용하고 저는 정말 되게 만족을 해요. 이게 기존의 단어들은 단어장들도 써봤는데 단어가 있고 뜻, 연습하는 약간 워크북 형태의 그런 단어장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교재 구성이나 이런 게 액티비티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책을 딱 줄 때 아이들에게 단어가 우리가 수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좀 충분히 알려주고 네임펜 들고서 이름 쓰는 것부터. 자, 책 한번 볼까? 이게 본 책이야. 이건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거고 여기 보면 얇은 책은 워크북이에요. 자, 본 책하고 워크북에 이름 다 쓰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름을 쓰면서 그 교재의 용도를 파악을 하는 거죠. 아, 이건 선생님이랑 수업하고 이건 집에서 숙제하는 거구나. 이름을 쓰면서 제가 충분히 각인을 시켜요. 그리고 QR코드 음원 듣는 게 있는데 저학년들은 또 이것도 듣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있으면 제가 어떻게 다운받는지도 알려줘요. 자, 이거 QR코드 없으면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걸로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돼. 저학년들에게는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이 교재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제가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 숙제를 잘 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 숙지를 시켜주고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 이 액티비티 푸는 거를 하나하나 다 같이 해요. 근데 정말 저는 이 교재가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파닉스 교재는 많이 썼고요. 또 초등용 단어 교재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등 3, 4학년이 생각보다 되게 마음은 어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스티커 붙이고 뭐 동그라미 치고 선 긋고 하는 거를 너무 어리지 않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너무 재밌대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게 아이들이 그 영어 아직은 어려서 뭐 finger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음원만 듣고 단어 보고 하는 것보다는 붙여가면서 그리고 영어 쓰고 한글 쓰고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파닉스를 다 했지만 head 할 때 head 그래서 좀 이런 좀 같이 해주면 얘네들이 다 아는 거니까 되게 쉽게 해요. 그래서 husband 할 때도 저희가 you는 싸우는 거 다 배웠잖아요. 하지만 여기 막상 husband라는 단어 안에 her 할 때 you가 들어가는 거, husband 할 때 a가 들어가는 거, e가 아니라 a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걸 제가 다 하진 않지만 뜨문뜨문 하나씩은 찝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파닉스 했던 것들을 다시 소환을 해서 너네가 배웠던 파닉스 규칙이 이 단어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되게 이제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그 액티비티를 다 한 다음에 클래스 카드에 넘어와서 클래스 카드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다 시연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클래스 카드 활용하는 방법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거. 먼저 저는 처음 수업을 할 때 여기 스피킹에 들어가서 프리뷰를 활용을 해요. Open, 오픈하고 뜻 열미, open, 열다. close, push, 이런 식으로 오늘 해야 될 단어를 프리뷰를 쭉 보면서 소리 듣고 한글을 보여주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하고 이제 공부가 되면 쇄도형하고 낭독을 같이 알려주거든요.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쇄도형 하는 거는 여기 들어가서 open, 쇄도형 하는 거야. open, 근데 여기 키하면 open. 퍼펙트 나오죠? 이게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섀도잉이거든요. 자, 그리고 close, close, push, push. 오케이. 가끔은 제가 해도 타임아웃도 나와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같이 해주면 되게 재밌다,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 하게 되는데 너는 집에 가서 해, 이게 숙제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낭독도 같이 해주는데요. learn, 녹음으로 들어가면 다시 learn. 이거 제가 study, 궁금한 거. know, read, write, play. 이런 식으로 제가 녹음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도 같이 녹음을 해보는데요.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리포트 가시면 아이들과 녹음한 걸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녹음한 걸 들려드릴게요. 이게 재생에 가시면 Open, close, push, pull, enter, come, stop, moving.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클래스 카드를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업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너 클래스 카드 숙제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최소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이 연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걸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녹음한 거에서 바로 옆에 클릭을 하면 엄마들에게 카톡을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시스템인 거죠. 아이들이 저랑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녹음 숙제까지 하고 한 거를 제가 그냥 바로 확인을 하고 엄마들에게 그냥 클릭 한 번 하면 카톡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엄마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과정을 전체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프리뷰를 딱 열어서 오늘 해야 되는 분량을 같이 보게 하고 섀도잉 낭독도 한번 같이 해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본교재를 풀고 있는 그 시간에 저는 워크북 지난번 숙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워크북 숙제를 다 검사하고 나서는 화면에 아까 봤던 그 리포트를 그냥 띄워놔요. 그래서 누구는 이거 숙제 잘했네. 저 한번 낭독도 한번 들어볼까? 막 이런 애들 막 싫다고 하는데 그냥 2단어씩은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해왔는지 리포트를 나중에 또 보여드릴 시간이 되면 보여드릴 텐데 과제 완성률이 거의 100%. 클래스 카드 숙제는 어렵지가 않다고 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친구들도.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저는 리포트를 확인시켜주고 선생님이 너희들 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계속 칭찬해주고 와 오늘 너무 잘했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선생님이 오면은 바로 리포트 띄워놓을 걸 알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교재를 같이 풀 때 듣고 이렇게 답을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같이 듣고 풀고 교재 확인해주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가 된다가 총 24유닛인데 여기에 좋은 게 1, 2, 3, 4하고 복습, 5, 6, 7, 8하고 복습 이렇게 복습이 묶어서 들어가져요. 그래서 총 30개 유닛인데 제가 주 3회 월수금 그냥 한 유닛씩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2 달이면 끝날 것 같긴 한데 복습이 들어가니까 2달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교과서 풀고 하는 거를 과제로만 내주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3, 4학년 제가 충분히 같이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 클래스 카드를 숙제를 내주고 있는데 아이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좀 궁금해서 처음 단어장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단어가 된다랑 클래스 카드 해보니까 어때요? 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포스트잇에다가 애들이 다 답을 적어줬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은 색칠하는 거 너무 재밌고 선 긋는 거 재밌고 스티커 붙이는 게 재밌대요. 그리고 이 워크북이 활동이 되게 다양해서 그냥 단순하게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머리 쓰는 것도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도 비슷해요. 워크북 풀 때 단순하게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미션이 있어요. 그 단어 찾는 것도 재밌고 퀴즈도 재밌다. 그리고 이거 공부가 잘 되는 것 같다. 심지어 글씨 쓰는 것도 재밌다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초등학교 3, 4학년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액티비티를 하게 하면 글씨 쓰고 선 긋고 하는 것도 얘네들은 다 재미로 받아들여요. 이제 그럴 때 영어 단어가 이제 자기한테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클래스 카드는 해보니까 어땠어? 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들은 아까 제가 그 퍼펙트 나오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할 때 되게 막 그 조마조마하고 이게 퍼펙트가 나올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대요. 그래서 퍼펙트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되게 이렇게 쫄깃쫄깃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숙제를 숙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게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니까 되게 재밌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고 초등학교 4학년은 조금 더 컸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암기, 리콜, 스펠 이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다 하고 테스트를 하고 100점 받을 때 뿌듯해요. 뭐 어쨌든 하고 나면 공부를 하고 나면 되게 재미있고 뿌듯해요. 스펠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스펠이 어려울 거면 어려울 거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 자극을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운 과제를 줬는데 자기가 하잖아요. 그럼 되게 뿌듯해하고 좋아한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초등 3학년, 4학년들 단어가 된다 수업하는 걸 조금 보여드렸고요. 예비 중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죠. 이 친구들하고는 여름방학 동안에 주니어 능률복합 수거집을 가지고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아이들과 공지를 하였는데요. 기간이 6주예요. 잠시만요. 네네. 지금 초등 수업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거기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서 네네. 지금 초등 단어가 된다 교재는 1, 2권 전체를 다 활용하시는지 궁금하다고. 3학 처음 시작하는 친구는 1권 들어가면 되고요. 네. 기존에 좀 공부가 들어가서 뭐 2년차 이상 됐다 하면은 2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수업 실수로 보여드린 게 2달 반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2권, 3권, 4권을 언제 들어갔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1년 안에는 끝날 수가 있고 4권 교재는 조금 달라요. 동사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조금 학년이 지나서 뭐 4학년 말이나 5학년 정도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1, 2, 3권은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4권까지 있는데 5, 6학년도 이 교재를 사용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어떠세요? 부족하죠. 아. 5, 6학년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1, 2, 3, 4까지 하고 다른 네. 단어집을 해야죠. 네. 근데 여기 그 주니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니어 능률 복합 시리즈가 있거든요. 주니어로 넘어가면 입문하고 기본하고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된다를 4번까지 하고 나서 이 시리즈로 가시면 그냥 되게 탄탄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학부모한테 리포트도 하신다는데 학부모 리포트는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처음에 교재가 들어가면 다 드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들고 일주일 정도는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엄마들이 궁금해하세요. 교재 새로 들어갔다는데 우리 애가 잘하나? 너무 잘하고 있고 이렇게 녹음도 잘합니다라는 걸 보내드리고 그러고 좀 적응이 되면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늘어져도 크게 개의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엄마들이 아시면 돼요. 우리가 제대로 한다라는 걸 알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초반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자리 잡을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되게 좀 수월하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네, 뒤에도 들으시겠지만 저 지영 원장님 되게 특징적인 게 OT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재를 들어갈 때 학생들한테 이 교재를 어떻게 교재의 올바른 사용법 그다음에 나랑 어떻게 수업할 건지를 항상 이렇게 중점적으로 수업 시간에 그걸 해주시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이 뒷부분 중학생 얘기도 이제 들어보시죠. 네. 예.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고요. 이제 다른 단어장을 이미 썼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여름방학에, 그러니까 수거는 아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수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 수거집이 600개의 수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하루에 데이 1, 데이 2 해서 이제 60개의 유닛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그냥 되게 용감하게 이거를 6주 안에 그냥 끝내자라고 이제 아이들과 그냥 같이 약속을 했고 이거는 번외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예비 중이기 때문에 문법진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랑 원서 읽기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우리 여름방학 프로젝트야. 그래서 우리 매일 수고 프로젝트를 할 건데 하루에 데이를 2개씩 나가고 우리가 6주 해서 이 책 한번 끝내보자라고 이제 으쌰으쌰가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하기 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 6주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짧아서 한 달도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뭐 휴가를 가거나 영어 학원도 방학이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방학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방학 시작되기 전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를 저는 방학이라고 해요. 아이들에게 이게 방학이야. 방학이니까 우리는 이 시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랑 수업을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별도로 과제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학 기간이고 너네들이 휴가를 가고 선생님도 휴가를 가지만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태스크 어떤 거를 해서 너네들은 어떤 것까지 끝내놔야 되고 내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언제 확인하는지도 알려줘요. 이러려면 이제 프로젝트 OT가 필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어떤 교재를 무엇을 어떻게 또는 왜 해야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오히려 되게 쉽더라고요. 자기들이 예비 중학생이잖아요. 너희들에게는 이번 여름방학이 초등학교의 마지막 여름방학이야.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너네 초등학교 방학이 아니라 중학교 들어가는 방학이라서 그때는 정말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져.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가 6주를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이 수거장을 한 거는 끝낸다면 너희들이 나중에 중학교 공부하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좀 철이 들어서 6학년 정도 되면 수긍을 해요. 그래요 선생님 해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공지를 다 아까 그 포스터 한 것처럼 카톡에 다 보내드리고요. 협조를 요청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과제가 번외로 하는 거라서 과제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휴가 기간이라서 이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 매일 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 좀 협조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 목금토일 월화를 쉬었어요. 저는 방학을 했어요. 근데 카톡에 저는 방학하지만 아이들의 수거 숙제는 매일 됩니다라고 어머님들에게 부탁을 드렸고 목금하고 아이들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방학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 이걸 제가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금까지 한 거를 토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카톡에 인증하세요라고 이제 다 공지를 띄웠어요. 그렇게 하고 방학 끝나고 목금 토요일 월화 화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과제 확인 다 하고서 오늘 과제가 조금 미흡한 친구들에게는 카톡을 주고 어머니도 오늘 저희가 오늘 방학을 끝내고 새로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과제한 것들을 봤는데 너무너무 아이들이 잘 했어요. 그래서 되게 칭찬해 주세요라고 이제 카톡 드리고 이렇게 부모님들께도 계속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아이들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 후에는 저는 성공을 축하하는 시간 이런 보상을 충분히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이제 수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을 어제도 썼는데 어머님들 아이들이 방학 기간에 벌써 정말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다들 목표 달성할 것 같아요. 저희 6주 안에 책 한 권 끝납니다. 막 이렇게 제가 이제 공지를 막 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애가 지금 방학 동안에 놀지 않고 수업은 수업대로 하면서 이렇게 또 수거를 열심히 외우는구나. 6주에서 중학교 필수 수거 600개를 한 번은 훑는구나 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수거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중학교 필수 수거가 600개. 그 다음에 업그레이딩 수거 100개에서 총 700개인데 저는 6주에 맞췄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냥 우리 600개만 하면 돼. 그 뒤에는 너네가 해도 되고 근데 나중에 천천히 하면 돼 라고 알려주죠. 자, 이 단어 수거를 할 때 제가 이걸 과제로만 내주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이들이 단어를 그 진도에 맞춰서 하는 거는 항상 체크를 하는데 일단 수업을 시작할 때 저는 그냥 무조건 단어 수업으로 시작을 해요. 5분을 쓰든 10분을 쓰든 아이들이 이제 오면 약간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자, 준비됐나?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진도 맞춰서 하루에 데이 1, 데이 2씩 나가기 때문에 그 단어를 한번 소리내서 쭉 읽으라고요. 그냥 중얼중얼. 그러니까 남한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자, 책 보세요. 그리고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은 아이들이 그냥 중얼중얼 하거든요.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단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음원을 듣고 다 했는데도 막히는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단어량이 뭐 하루에 뭐 20개 정도 되면은 한 명이 그 숙제에 있는 부분에 영어를 얘기해요. 다른 애들은 책을 적고 그 아이가 영어 단어를 얘기하면 그 반 친구들은 한글로 뜻을 바로 말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한 명이 한글로 얘기를 하면 아이들 영어를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예 저는 습관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그래서 숙제를 안 밀리는 것 같아요. 항상 오면은 바로 어휘부터 시작을 하고 중얼중얼 말하면서 퀴즈를 내고 하는 과정이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수거 숙제를 하든 단어를 하든 그냥 그렇게 하나보다 하면서 좀 잘 잡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교재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수거는 안 해봤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품사 훈련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문법을 해보면 이렇게 동사가 있고요, 형용사가 있는데 중등 문법을 할 때 아이들이 그 중학교 1학년 문법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뭐 비동사랑 일반 동사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형용사에 답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일반 동사는 다 구별하는데 형용사가 예를 들면 다로 끝나요. 피곤하다, 배고프다, 막 이런 걸 하면 그거를 일반 동사로 생각을 해서 뭐 너 배고프니 하면 are you hungry 해야 되는데 뭐 do you hungry 한다든가 나는 피곤하다 하면 나는 피곤하지 않아 I'm not tired 해야 되는데 I don't tired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게 일반 동사랑 형용사 구별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평소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법도 지금 하고 있고 이 수거집이 중학교 대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품사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애들이 했던 거 보면서 그냥 이렇게 간혹 이렇게 한두 마디씩 던져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좀 많이 되어 있고 도움이 되고 여기 구문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 아이들이 문법은 했지만 구문까지는 안 갔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저는 좀 도와주는 편이에요. 네,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진도로 나가야 될까? 왜냐면 번외로 아이들 숙제 위주로 2가지씩 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애들이 이 단어장 이거 수거가 사실은 쉽더래요. 왜냐면 그 이미 다 아는 단어들이고 이제 뜻만 다양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거를 책을 풀고 클래스 카드를 2가지씩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영어 해석 넣는 거 해석이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구문 해석, 구문 표현에다가 답을 넣는 거, 이게 단순 암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데이 1, 데이 2는 숙제를 다 해오고 오자마자 이게 단어 할 때 선생님께 모르는 걸 물어봐. 이거 해석이 잘 안 되면 어떤 게 안 되는 건지 구문 표현에 어려운 게 있으면 이제 나한테 물어봐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저랑도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생님 근데 이거 했는데요.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요 하면은 그냥 그것만 찝어주는 위주로 제가 그렇게 아이들과 지금 수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클래스 카드 아까 보여드린 건 똑같은 건데요. 제가 이따 한번 아이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레포트 보여드릴게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아이들이 클래스 카드 완성도가 너무 높아요. 그 정말 하루에 2개씩 하는 거를 다 하고 그 낭독까지 녹음까지 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평소에 단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소리 먼저 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책 읽기나 녹음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거를 하든 단어를 하든 녹음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수월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자, 주니어 수거랑 클래스 카드 이제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라고 저희 예비 중일들에게 물어봤어요. 언니 한번 보세요. 이게 벌써 6학년이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게 동사, 형용사, 전치사, 품사가 분리되어 있어서 좋았다. 어차피 저랑 문법할 때 품사를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 수거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자기는 더 편하다. 자, 단어만 넣는 건 쉬운데 시제. 나는 밥을 먹는다. 와 나는 밥을 먹었다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예문을 만드는 건 또 쉬운 게 아니라서 요거 할 때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시제를 생각해야 돼서 조금 헷갈리긴 한데요. 근데 이런 자극들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수거장을 하면서 한글로 해석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단어를 외웠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좋다라고 했고, 테스트 보는 것도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외웠는데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의외로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수거가 들어간 표현을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이 책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과 집중적으로 봐주는 거는 해석하는 거랑 구문 분석하는 거,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어쨌든 수거를 해보니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네. 책에 문장 쓸 자리가 너무 작다라는 코멘트도 있었고요. 뭐 어렵지도 않고 재미없지도 않고 그냥 할만해요. 네, 밀리기는 하는데 뭐 4개 정도, 그러니까 밀리면 하루에 2개니까 이틀 밀리면 4개가 되잖아요. 4개 푸는 거는 괜찮아요.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클래스 카드는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서 뭐 편해요,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이 클래스 카드 단계가 암기, 리콜, 스펠 3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킹 들어가서 낭독하고 쉐도잉하고 테스트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테스트는 그냥 따로 보는 게 있는데,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서 하나씩 하니까 단어를 더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그냥 포스트잇에 적어주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이런 거 같아요. 클래스 카드 하다 보니까 그 단어의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어서 좋고, 스펠까지 하다 보니까 깜지하지 않잖아요. 스펠링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또 암기랑 리콜, 스펠하는 것도 되게 쉽고, 다 하고 나서 이 친구는 좀 공부 욕심 있는 친구거든요. 게임하면 자기 점수가 7,500점이 나온대요. 그럼 난 되게 좋다. 이렇게 점수에 집중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아이들의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클래스 카드로 수거 외우는 건 어렵지가 않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돼요. 스펠 외우는 데 도움이 돼요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수거를 6주 동안에 책 한 권을 끝낸다라는 게 600개 수거를 완성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어서 저도 좀 마음에 도전이 됐었는데, 아이들과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되게 잘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진도 나가는 문법이랑 뭐 원서 읽기나 하는 거는 다 나가면서 이거를 정말 매일 하루에 2가지씩 숙제를 해온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정말 되게 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을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번에 첫 기말고사 시험을 처음 봤어요. 중1 때는 그 자유학년제였잖아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걸 한 번도 못 보고 1학기 중간고사 없었고요. 2학기 기말고사를 처음 봤어요. 그럴 때 제가 보니까 학교 내신 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든 친구들이 있고, 학교 내신 대비는 쉬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내신 대비가 어려운 친구들은 또 그 과정에 맞는 단어장을 나가고 있고, 그 정도는 그냥 수월하게 하는 친구들에게는 어원하고 수거를 같이 나가기로. 이 친구도 이제 방학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어원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했던 그 단어들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 첫 문장 구문 해석이랑 어원이랑 수거를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고 지금 어휘가 되게 중요한데 어원을 중점으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수거는 상대적으로 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원을 중점을 해서 아예 그냥 수업을 해주고 있고요. 수거는 별도로 숙제로. 그래서 어원과 수거를 같이 돌리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어머님들께도 공지를 했는데, 어원은 매일 2개 유닛씩 6주 동안 해서 60개 유닛이 나가고요. 수거는 매일 2개 유닛해서 5주 50개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총 6주가 걸립니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방학 전 첫 주, 그러니까 방학 전에 미리 스타트가 돼야 돼요. 자, 이제 너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방학이지? 우리는 그냥 월요일부터 방학 프로그램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는 7월 19일 날 스타트를 했어요. 똑같이.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학 날짜가 크게 상관이 없고 그냥 제 기준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여기가 방학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수거는 5주 차니까 8월 20일이면 50까지 끝나요. 그리고 어원은 6주 차 8월 27일이면 끝나죠.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이게 좀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는 8월 한 달 고생하면 우리가 책 한 권이 끝난다라는 걸 다들 동의를 해주세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때는 6주를 확보하는 게 제일 관건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수업과 병행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수업 그냥 이거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는데 어원 같은 경우는 이 단독으로 지금 수업을 6주 동안 해주고 있는 거고요.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수거는 그냥 숙제인데 저희가 휴가를 가든 아이들이 휴가를 가든 아이들을 매일 할 수 있어야 되고 태스크를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이랑 이제 OT를 충분히 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제가 이제 같이 붙어서 해주는 거죠. 부모님들께 협조 요청하고 아이들 이제 사실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뭐 성공을 했다고 뭘 선물 주는 거에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근데 그냥 너네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너네는 내년에 중3 들어가면 고등 준비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 가면 어떤 모의고사를 치르는지 그냥 보여줘요. 너네가 이걸 봐야 되는데 바로 너네 문제 풀 수 있겠어? 근데 이거 다 단어잖아. 그러니까 단어를 너희들이 지금 충분히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공부를 해놓으면 모의고사 지문을 나갈 수가 있지. 근데 단어 해가면서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여름방학 때 6주 동안에 어원하고 그냥 수거 한 번 다 도는 거야. 그러면 겨울방학에 선생님이랑 같이 모의고사 지문 훈련 들어갈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애들도 그게 보상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를 다니고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또 공부가 되어가는구나. 이제 애들한테는 큰 선물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어원책을 보면 이게 기출 어원책이거든요. 근데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책이 제가 공부했던 그런 책이랑 접두사, 접미사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체계적으로 단어를 학습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단어장을 돌려보면 숙제는 해오는데 실제로 그걸 읽을지도 모르고 뜻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어원책은 저랑 아예 수업 커리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on이라는 어원을 배우면 이게 뭐 on은 부정이야, 반대야. 자, 뜻 한번 알려주고 자, on이지. 자, 연필 들으세요. 연필 들고 아이들 중학생인데 그냥 정말 초등학생처럼 제가 수업을 해요. 연필 들고 on이지. on 끊으세요. 자, 자, 접수사 끊고 그다음에 한번 쓰세요 하면 그걸 써요. 연필로.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한글 뜻 밑줄 한번 그으세요 해서 뜻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예문 해석을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예문 해석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고 저희가 아직 그러니까 문법은 중3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구문 해석이 들어가기 전 단계. 그러니까 고등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들인데 이 어원의 예문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중간중간 막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자리에서 읽고 해석을 시켜요. 돌아가면서. 자, 이거 해석 끝나고 나면 자, 다음에 연필 다 들고 unfair 끊으세요. 끊고.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한테 후루룩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unfair 끊고 한번 쓰세요 하면서 저는 그냥 기다려줘요. 그럼 아이들이 unfair 한번 쓰고 자, 한글 뜻 밑줄 치고 읽었어요. 자, 그럼 문장 예문 같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 누구 한번 해봐. 그래서 이렇게 예문 해석을 정말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문 해석을 되게 힘들어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게 또 단어만 넣으면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후루룩 해석을 하는데 그럴 때는 구문 해석을 같이 해줘요. 자, 이제 해석 잘했는데 이 문장에 어디까지가 주어야 한번 끊어봐. 어디가 서술어야? 뭐 혹은 자, 동사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얘가 뭐 대절이 나왔으면 이게 명사절을 이끄는 대절이야? 아니면은 그러니까 목적어 명사절을 이끄는 대절이야? 아니면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도 저는 확인을 하고 이 뒤에 나온 얘가 그럼 보어야? 목적어야? 이런 것들도 구별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문법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문 해석을 하면서 해석 자체가 어려운 거는 해석하는 걸 도와주고 예문 해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주요 그런 구문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애들이 그걸 좀 어려워하긴 하지만 그동안은 문법하고 1형식에서 5형식까지 다 배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 이게 보호야? 애들 보호를 아직도 좀 헷갈리는 이게 목적어야? 보호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어디까지가 수식어야? 주어가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얘기를 해주면 배웠던 것들 이제 상기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근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해석을 다 하고 나서는 집에 가서 예문 한 번씩 다 쓰고 이게 숙제예요. 저희는 예문을 한 번 다 쓰고 한글로 다시 해석해와. 근데 이 책에 이렇게 해석이 나와져 있어요. 수업 시간에는 그 포스트잇으로 붙이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얘기해줘. 야,
내가 너네 글씨 연습시키는 거 아니지? 이거 해석을 보고 하는 거는 정말 바보짓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간혹 모를 때 한번 참고는 하지만 안 보고, 제가 이제 검사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해석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숙제를 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유닛 나가기 전에 저랑 이제 워크북 활용해서 테스트를 잠깐 보는데, 테스트는 금방 풀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저랑 진도를 나가보니까, 꼼꼼하게 하긴 하는데, 여기 유의어, 반의어 부분은 거기까지 제가 막 많이 신경을 쓰진 못했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까지만 하려고. 선생님, 유의어, 반의어가 어려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 책을 2번, 3번 돌릴 거야. 그때 우리 유의어, 반의어도 같이 한번 외워보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넘길게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게 이제 숙제잖아요. 아이들 숙제 검사를 제가 레포트를 보는데 숙제를 굉장히 잘 해와요. 성실하게. 왜냐면 제가 다른 걸 뺏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저는 어원이 중요하고 어휘가 중요하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그냥 우리는 어원만 하는 거야. 수거는 별도로. 네. 그랬더니 다른 숙제 문법 숙제가 없잖아요. 구문 해석하는 숙제도 없고 어원이 곧 구문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숙제를 정말 너무 잘해오더라고요. 낭독까지 다 시켜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라서 이게 100% 다 이렇게 낭독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과정을 다시 설명드리면 처음에 프리뷰를 딱 클래스 카드 프리뷰를 열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오늘 자 이거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고요. 자, 본 교재에 제가 책 보여드린 것처럼 어원 밑줄 자르고 글씨 한번 쓰고 단어 쓰세요. 그다음에 예문 해석하는 거 시키고 숙제로는 공책에다가 예문 적고 한글 해석해 오고 그 다음에 오면은 아이들 리포트 한 거 딱 띄워놓고서 누구 했네, 잘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무언의 암시를 계속 주는 거죠. 나는 너네들 숙제하는 거 굉장히 관심 많아라는 거를 수업 시간에 보여주고 혼은 안 내요. 못 해왔으면 그래 그럼 너 거 그냥 해와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계속 어쨌든 리포트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 리포트 보여주고 자 워크북 자 그러면 지난번에 한 거 빨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잘 푸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1시간 반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어원 쪽에 좀 중심을 주고 있고 수거는 일단 보여드리겠지만 수거는 어렵지가 않대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수거는 단어 자체가 여기 이렇게 전치사, 기본 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자체도 쉽고 전치사는 뭐 이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 그 단어를 친숙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얘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딱 보여지는 게 이렇게 책이 있고 그 옆에 데일리 테스트라고 한 페이지가 있거나 혹은 본문이 있고 체크업이 딱 들어가줘요. 그러니까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한 번 자기가 공부하고 클래스 카드로 다 외우고 테스트 풀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워하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되게 수월하게 수거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번외로 제가 크게 해주는 거 없고 이렇게 숙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네 어원이랑 수거 이제 클래스 같이 해보는데 방학 동안 하고 있는데 어때?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정말 되게 두근두근 했거든요. 너무 많아요. 미치겠어요. 막 이렇게 막 화를 낼까봐.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정말 다 써주더라고요. 이제. 독해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저랑 예문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독해에 도움이 되고 해석 연습이 돼요. 어원은 수거에 비해서는 단어가 좀 많고 어렵지만 예문 해석도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조금 도전이 되고 있는 거죠. 자기 수준보다 조금 높은 교재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가 길고 많고 워크북에 유의어 반의어까지 하는 거 힘들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또 어휘가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 어원책 덕분에 독해 어려움이 줄어들었어요라고 되게 의젓하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제가 unfair, uneasy 하면서 이렇게 끊어서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끊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저 이것도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6주 동안 책을 끝내자라고 그것도 2권을 끝내는 거잖아요. 제가 무리하게 강요하는 게 아닐까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 어휘 공부의 필요성을 알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수거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무래도 좀 수월해졌다. 예습하는 거 도움되고 어원에 비해서는 되게 쉽다. 그리고 이제 수거는 단어가 좀 애매하다. 이거는 뭐 come in, come out 이렇게 다 아는 단어인데 뜻이 다르잖아요. 뭐 come o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린게로니까 이게 알긴 아는데 내가 좀 잘 몰랐구나. 뭐 알듯 말듯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는데
수거는 생각보다 쉽게 접근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클래스 카드를 해보니까 어때? 하니까 휴대폰으로 쉽게 어원과 수거가 책 2권이잖아요. 근데 그냥 어원하고 수거하면 되니까 쉽다. 읽어줘서 되게 편하다. 잘 외울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그 외울 단어가 많고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는데 클래스 카드로 하니까 외우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 그 자기가 직접 낭독을 제가 다 녹음을 시키잖아요. 녹음을 하는데 직접 읽어보면 이제 발음 교정에 효과도 있고 어떤 친구는 낭독할 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퍼펙트에 아직도 목숨을 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퍼펙트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친구도 있고 퍼펙트가 안 나오면 기분 나빠서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퍼펙트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그걸 되게 좀 이렇게 이걸 게임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퍼펙트가 돼야지 미션이 클리어 됐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들의 경우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6주 동안에 수거집 뭐 어원책을 다 끝낸다 하면은 이게 좀 공부가 되겠어? 너무 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책 한 번 했다고 해서 당연하게 단어가 다 외워지진 않죠. 그래서 처음에 단어 만날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어원책을 하거나 수거책 하듯이 능력평가 교재랑 클래스 카드를 병행해서 저랑 수업을 하건 뭐 클래스 카드로 숙제를 주건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름방학 저는 중요 프로젝트이고요. 이제 가을에는 교재로 이렇게 하고 워크북 하는 숙제는 없죠. 근데 클래스 카드로 복습에 들어갈 건데 이제 제가 이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3단계 암기 시스템을 쓰거든요. 이거는 초등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1년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암기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걸 복습을 해줘요. 그리고 나면 이제 겨울방학이 되겠죠? 겨울방학에는 했던 거 다시 다 철자까지 다시 공부해서 단어왕 선발대회. 그러니까 이름을 제가 그냥 막 갖다 붙여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단어왕 선발대회 해야 되는 거 알지? 너네들 공부 다 했어? 이러면서 이제 막 공부를 시키는데 이제 겨울방학까지 이렇게 여름방학이 시작해서 2학기 겨울방학까지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예비중학생은 중학교 갈 때 도움이 될 거고 중2 친구들은 중3 이제 고등 모의고사 준비할 때 이 시간이 굉장히 씨앗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3단계 암기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제가 책을 읽으니까 뭐 상자 같은 걸 마련해서 자기가 외운 단어는 앞칸에 넣고 뭐 못 외운 건 뒤로 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걸 해봤는데 제가 상자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 단어량이 많아서 진짜 상자에다 보관하려면 그거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퍼백을 딱 준비해서 1차, 2차, 3차 이제 그걸 붙여주거든요.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1차, 2차, 3차 이제 쓰게 하고 그리고 단어 목록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클래스 카드에 제가 이제 그 수업 준비가 되게 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클래스 카드에 인쇄를 활용을 하세요. 거기에 카드는 카드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리스트로도 출력할 수 있고 시험지로도 출력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원인데요. 어원은 데이 1, 데이 2 있는데 1에서 19간별로 묶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출력하면 이렇게 해서 4장이 나와요. 그래서 인쇄를 딱 해서 2학년 저는 좀 예쁜 종이에다가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저의 마음을 이렇게 종이 컬러로 기존에 그냥 A4가 아니라 색깔 들어간 걸로 딱 이걸 리스트를 출력을 해주고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데이 1에서 이게 이제 한 4장 정도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읽어보고 친구 앞에서 이제 영어만 보고 한글 뜻은 가려져 있어야 돼서 영어를 읽고서 한글 뜻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있죠. 그럼 걔만 체크를 해서 단어 카드에다 쓰는 거예요. 내가 무슨 단어 몰랐는지. 그래서 얘를 1차 지퍼백에 담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첫날 끝나는 거고 그 다음날에 다시 와서는 자기가 몰랐던 거 1차에 있는 단어만 한번 보고 내가 외웠으면 1차에서 빼고 못 외웠으면 걔는 그냥 그 1차 지퍼백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가 또 리스트한 거를 한글만 보고서 영어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넘어갔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걔도 체크를 해서 걔는 2차 지퍼백에 담아요. 그래서 3차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글 보고 영어 단어 철자까지 자기가 써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복습을 하면서 2차를 복습했는데 내가 한글만 보고 영어 단어 아는 게 더 생겼어? 그럼 걔는 그냥 단어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게 좋으냐면 내가 이 단어를
알고 모르는 거 아는 게 중요한데 내가 영어 단어만 보고도 바로 이제 뜻이 나올 정도로 되게 쉽게 아는가? 혹은 한글 봤는데 영어로 바로 나오는가? 그게 어려운 건가? 혹은 내가 한글이랑 영어 뜻은 다 아는데 철자만 모르는가? 이렇게 좀 구별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이걸 굳이 1차, 3차 하면서 다 외우라고 달달달달 하지 않더라도 자 그럼 1차 한번 볼까? 너 그럼 뭐 어떤 단어 몰랐던 거에서 아 이거야 자, 볼게요 하면서 또 되게 금방 외우고 혹시 다 못 외우면 그냥 다 넣어. 자 2차 단어 꺼내보세요. 그래서 2차에서 넣어. 그러면 한글 보고 영어 단어 모르는 게 뭐였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카드를 자기가 쓴 거니까 책상에 놓고서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외워지지? 이러면서 방법을 찾아요. 이렇게 어떻게 외울 수 있는지 뭐 연상법을 찾는다든가 자기가 공부를 하고 3차도 근데 당연하게 철자까지 처음에 쓰는 게 되게 어렵죠.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2학기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제가 믿는 게 교재나 예문에서 숙제가 없잖아요. 그때는 또 뭔가 다른 이제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번외로 단어자 카드 꺼내봐 이래서 이제 이걸 반복하다 보면 아, 내가 모르는 단어는 외우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외워 하는 걸 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들은 아, 내가 이거 몰라? 문제가 있네? 외워야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단어들을 최선을 다해서 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검사하는 시간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아까까지 분명히 안 해줬는데 선생님 앞에서 외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단계 암기 시스템 하고 겨울방학에는 자 그러면 우리 단어 지퍼백에 단어가 제일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드 버리는 게임이랑 똑같죠. 그러면 그 단어를 빨리 이제 없애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겠죠. 하고 나서 뭐 제가 이제 뭐 잘했다를 칭찬해주고 뭔가 선물이 나갈 수가 있는데 예비 중학생들 수거도 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중학생들의 정규 과정이 원래 있는데 기본 정규 커리큘럼이 있는데 방학강 형태로 지금 이게 들어간 거잖아요. 매일 네. 수업을 방학 중에 이제 네네. 이 주제로 해주시는 건데 네. 사실은 중학생들에 따라서 해야 될 양이 해야 될 그런 뭐 그 관심사들이 다 니즈가 다양할 수 있어서 학부모들 설득이 잘 됐냐 이런 얘기를 질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OT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네. 이걸 하는 친구들은 정말 타이밍이 맞는 게 저희가 중2 기말고사를 봤잖아요. 네. 1학기 기말고사 처음인데 그 전에 중학교 문법책이 다 끝났어요. 어머니들 저희 친구들 중3 문법 다 끝났어요. 축하해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한 달 동안 내신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 흐름이 어느 정도 끝나있던 상태였고 내신 대비해서 시험도 다 잘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제 2학기부터는 고등 준비 들어갑니다. 저희 이제 단어 교재 다 바꿨고요. 어원이랑 고교어원이랑 고교 필수 수거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로 밑바탕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를 먼저 잡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6주 동안 고생해서 어휘를 잡고 9월부터는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본교재도 들어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레인지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충분히 어머니들하고 소통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애들도 이게 사실은 좀 고생이긴 하거든요. 양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하고 얘들아 너네 8월 달까지만 하면 9월부터는 이거 워크북이나 해석 쓰는 숙제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다 집중해. 시간 있을 때 해라고 얘기하면 그게 기간이 있으면 해요. 이거를 3개월, 4개월 하면 되게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힘든데 어차피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시험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해서 사실은 저는 추석 때까지가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하다가 추석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무조건 방학 전에 딱 기선제압을 하고 가능하면 이것들이 이제 추석 연휴 때까지 좀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어머님들하고도 말씀드려요. 지금 해야지 추석 때까지 애들이 놀지 않아요. 그래서 추석 때까지 이런 공부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신 준비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설득을 하면 크게 뭐 반발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 문법책이 중3까지 다 끝났는데 무슨 반발을 하시겠어요. 좋아하시죠. 아까 전에 그 3단계 학습법에 대해서 좀 질문이 왔는데 네. 저 그 단어 리스트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단어 리스트를 뽑으신 건데 그죠? 네. 이거를 오려서 지퍼백에 넣느냐 하나하나 다 오리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단어를 오리는 거 너무 힘들어서 제가 머리를 많이 썼는데 해보니까 안 돼요. 그거는 초등학생은 제가 일단 단어 카드 맞는 거 보여드릴게요. 초등학생은 가능한데 네. 이거는 리스트에다 체크를 하고 내가 모르는 단어만 단어 카드에 적는 거예요.
아, 별도로 그냥 그러니까 적어두게. 학생이, 아니, 학생이 자기가 적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그 카드 적는 게 귀찮으면, 그럼 너네가 외워. 저는 그냥 이렇게 아, 얘기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냥 카드를 적는 거죠. 음, 여기 지금 그 질문 나온 것 중에 또 관심사가 네. 이게 이 방학 특강은 별도로 익스트라 차지가 있었냐는 거였는데요. 어떠셨어요? 이게 충분히 엑스트라 차지가 있을 만한 일인데, 제가, 엑스트라 차지를 안 하는 거는 그냥 제 수업, 요금은 제 수업 시간에 비례해서 책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주는 건데, 제가 혹은 그 규정된 시간 안에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추가의 시간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디자인하는 수업들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주 3회인데 방학 특강을 주 2회를 해서 주 5회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엑스트라 차지가 붙는 건데, 저는 가능하면 제 본 수업 안에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아이들의 과제를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엑스트라 차지는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그 지역적인 특색이나 학원의 특징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이렇게 단어 외우는 것만으로 해도 저는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학생들이 아니라 신규 모집을 하실 때, 우리 여름방학 특강 있는데 그냥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공지를 하게 된다면, 외부 공지를 하게 된다면 당연하게 차지가 붙겠죠. 수업료가. 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이 더 뭐냐면, 실제 이제 그 뜻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있잖아요. 단어의 뜻이. 단어나 수거 같은 경우도 이제 뜻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때는 처음부터 뜻을 다 외우게 하시는지, 대표 뜻부터 외우게 하시는지, 뭐 이제 이런. 저는 이게 한 번에 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차, 1단계 제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2 고등학교 어원을 하고 있지만 중2 친구잖아요. 제가 중점으로 두는 거는 이 아이가 단어를 보고 즉각적으로 읽을 수 있고 대표 뜻을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유의어, 반의어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중2 과정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친구들이 책을 어차피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너네들 너희들이 쓸 단어집은 중등 때는 이거고 고등 때는 이거야.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아이들이 놀래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책 몇 권이면 돼요? 이 책 버리지 말고 난 이 책으로 계속 갈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제 마음도 그런 게, 이 단어장을 처음엔 이렇게 뭐 단어함까지 하고 철자까지, 그러니까 기본 뜻을 외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고등학생이 되고 할 때는 유의 반의로 당연하게 외워야죠. 그러면 그때는 또 그게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방학에는 유의 반의만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외운 것들을 체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를 가지고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은 책을 사서 이거를 계속 연계해서 학습을 시켜주는 게 점진적으로 해줘야지, 모든 단어를 한 번에 완벽하게 하라고 하면 그건 저도 되게 힘들고 진도가 안 나서 재미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대표 뜻에도 품사가 다른 게 있다고 하면은 대표가 될 만한 것들을 먼저 외우게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가능하면 품사는 좀 그러니까 이게 동사냐 형용사냐 명사 이런 것들은 좀 구별을 시켜주는 편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어원은 단어가 너무 많아서 되게 세세하게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고 해석에 좀 중심을 주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보상 쪽으로.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아이들과 이제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동기부여는 아이들이 매일 집에서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줘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자주 쌓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보상, 외부적인 보상이 아니라 나의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기쁨을 알게 하면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학 특강을 진행을 하는 게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꾸준한, 지금 예비중학교 1학년 같은 친구들이 정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매 방학마다 저랑 했던 프로젝트들이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표는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매일 꾸준히 집에서도 영어를 생활할 수 있을까? 습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루틴 잡아주는데 저는 중점을 둬요. 그래서 책 읽고 3분 녹음하기.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 게, 낭독하는 게 3분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동화책 한 권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녹음해서 인증하는 것도 방학 특강으로 했었고, 동화책을 1000권을, 영어책을 1000권 읽기도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성공했어요, 저희 학생들이. 제가 책을 다 빌려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1000권을 읽었고, 이렇게 읽고 나서 정말 읽기가 되게 탄탄해졌고, 부모님들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었고요. 만화 보고 쉐도잉하는 훈련도 하고, 매형프라고 해서 매일 영어책 읽고 저한테 인증하기.
매일 영어 쓰고 인증하기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4학년 겨울방학, 뭐 그리고 5학년 여름방학, 5학년 겨울방학, 6학년 여름방학 이런 식으로 방학마다 저는 계속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프로젝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게 이렇게 인증을 자율 인증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 책 읽고 쓴 거, 영어 읽기 한 것들은 카톡방에다가 그동안에 계속 올렸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할 때 어떤 친구는 막 3분, 5분은 녹음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짧게 녹음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책을 녹음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수거나 뭐 어원을 녹음해라 할 때 큰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기를 쓰는 거는 공책에다 막 그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저는 그냥 카톡방에다 다 칠래요. 뭐 그냥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여기도 보시면 이게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도 6주 저는 6주를 좀 좋아해요. 4주는 좀 부족하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면 6주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방학 전과 방학 끝주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6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지 습관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주의로 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이건 코로나 전이긴 한데 파티도 많이 해주고요. 뭐 할로윈 파티나 크리스마스 파티, 어린이날 파티는 아이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파티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제가 뭔가 상을 주는데 제가 줄 수 있는 상이 뭘까를 고민했는데 영어 트로피 받아본 적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트로피 제작해서 뭐 축하해주고 메달도 영어로 이게 그때 뭐 청관읽기로 뭐 했던 메달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영어로 너네도 영어 뭐 천건 뭐 챌린지 뭐 마라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름 딱 타이틀 넣어서 영어로 메달 만들어주고 영어 메달 받았으면 또 한글로 메달을 주기도 하고 상장도 영어로 제가 다 타이핑 쳐가지고 상장을 만들어서 주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 가서 내가 선물 받고 상품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영어 트로피가 있고 우리 집에 영어 상장이 걸려있고 하는 거에 애들 굉장히 좀 이렇게 우쭐해지거든요. 엄마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집에 우리 아이들이 한 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 애가 1000권을 읽었어. 그래서 학원에서 이걸 받아왔어. 우리 애가 매일 영어책 읽고 인증을 해서 이걸 받아왔어. 라는 것들이 엄마들에게도 되게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단어 게임도 게임을 되게 많이 해요. 여기 초록색 카드 보시면 이거 클래스 카드로 출력한 거예요. 클래스 카드에 아까 단어가 된다 얘는 유닛 1, 2, 3, 4 4개 하면은 이제 복습을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에 10개 단어니까 1, 2, 3, 4면 40개예요. 40개 제가 출력해서 요거를 24개 유닛인데 이게 다 할 필요 전혀 없고요. 가끔씩 재미있는 걸 해주고 싶을 때 그냥 그때 그 유닛을 출력해서 아이들이랑 카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요것도 되게 좋아해서 근데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꾸준히 했던 것이고 요거 위에 보이는 사진은 뭐냐면 약간 가족 오락관 같은 건데 이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단어장을 외웠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뭐 1에서 50까지 요번에는 50에서 100까지 이렇게 50개 정도를 끊어서 4개 단어를 내고 그러니까 한 명은 문제를 설명하고 한 명은 맞춰야 돼요. 팀워크로.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그냥 되게 재밌어하고 근데 저는 이때도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게 아이들이 무슨 단어를 낼지 되게 고민하면서 단어장을 엄청 열심히 보고요. 쟤네들이 나한테 무슨 단어를 물어볼지를 생각하면서 엄청 열심히 뜻을 외워요. 그러니까 그 준비 시간을 한 15분 정도 주는데 그 시간 동안 애들이 정말 그 초집중 왜냐면 50단어를 이미 했던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막 보면서 자기네가 이기려고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진행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아이들이 선생님 어려워요. 혹은 선생님 재밌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지세요? 저는 처음에 수업을 하면서 어렵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다 설명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야 뭐가 어려워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고요.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하면 아니 내가 너네 앞에서 농담한 것도 없고 내가 개그맨도 아니고 뭐가 재밌다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 감정 표현을 되게 이렇게 섬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어려워요. 재밌어요. 엄마들한테 영어 어때? 그러면 영어 어려워. 영어 재밌어. 딱 이렇게만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좀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계속 생활하면서 알게 된 건데, 어려워는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잘하고 싶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영어 재밌어요는, 선생님 정말 하는 거 영어가 되네요? 제 자랑스러워요. 저 칭찬받아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또 하고 싶어요. 영어 계속 할래요. 이 말이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제가 아이들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제가 안 도와줄 수가 있고 아이들을 어떻게 칭찬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동기부여는 아이들만 알아주기. 그리고 작은 성공 경험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잘했다 그 결과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제가 항상 같이 하고 그 과정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시간 반 꽉 채워서 아주 굉장히 모범 사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저희 능률하고 클래스카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꼭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